자, 지금 북한이 그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하고의 거래가 이 기회가 없다고 보고 바이든 정권을 갖다가 상대해서 협박해서 협상으로 끌어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 사실상 비공식으로 공공연하게 북한하고의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 미국이 확장 억제를 이야기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 군사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어 역할을 하라, 핵에 대해서 통제하라, 하지 않으면 미국의 이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 말이 앞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명분을 갖다가 중국한테 던진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선방을 하고 난 이후에 미국이 중국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면서 반도체 2차 충돌을 했다. 그래서 바이든이 SK의 그 미국 공장을 찾아갔어요.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있는 공장을 찾아가서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서 더 이상 중국 반도체 공급망의 인질로 잡혀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과 더 격하게 붙으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또 한편으로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까지도 등장하고 있어요.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지금 한중 군의 한라인이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한중 간에 군사적으로 밀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중국이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에 핵탄두를 한 4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2년 사이에 2배로 늘리고, 자, 2019년에 비해서 그때는 200기가 있었는데 2021년에 400기가 됐어요. 2035년에는 3,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도 대만은 물론이고, 대만 침공은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에도 중국이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군함 340척을 보유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군과 한라인을 갖다가 유지했다라는 것은 그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미국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지난해 3월 달에 해공군 직통 전화 개설에 대해 양해각서 개정에 서명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국이 외국군의 지휘체계 부대 구성, 작전 훈련을 관찰하고 공통된 안보 우려에 대한 접근법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거다.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도 중국이 캐치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며 한중 군사 교류에 대한 우려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건 때 이걸 이제 이 한라인을 개설했는데,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2007년에 한라인 개통을 합의하고 2008년에 개통을 했는데, 한중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기존의 한라인 3개를 한라인 5개로 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취임 이후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해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에요. 중국과의 군사 교류는 일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발적으로 충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일본은 아예 이참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무력 대만 침공이나 한반도 분쟁 시 개입을 우려했어요. 그동안에 헌법상 이 자위대라고 해서 일본군이라 하지 않고 방어용적인 입장을 썼는데, 이제 반격으로 안보를 대전환하면서 토마호크 미사일, 그래서 500발을 사들이고, 그리고 각종 미사일을 일본의 전투기에 탑재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공격용 미사일을요. 그래서 기시다와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할 때 일본의 그 미사일 공격적인 배치 1단계로는 지금 일본의 제일 남단 난세이 제도로부터 사정거리 1000km,
그리고 2단계는 후지산으로부터 사정거리 2,000km, 3단계로는 홋카이도로부터 사정거리 3,000km의 지금 미사일을 보유해서 중국까지 사정권으로 하겠다. 그래서 중국 주요 도시를 대부분 사정권으로 하는 3,000km 미사일 개발에 381조를 쓰고 5년 뒤에 군사비가 GDP 2%로 세계 3위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공격용 무기를 갖는다라는 논란이 있지만은 일본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런 논란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한편으로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바이든 정권이 내부적으로는 북한과의 군축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는 군축한다 말을 하지 않고 확장 억제 전략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도발을 갖다가 할까봐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한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군축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북한이 결국 이런 미국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은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고 하고 있다. 자, 설리번 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가 변함이 없다. 한국과 확장 억제 공약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도 참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동맹들과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도발을 하고 자, 그것은 북한이 경량화, 표준화하고 이 대기권 재진입을 하기 위한 핵탄두의 정교함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 경량화 표준화된 완벽한 지금 핵탄두를 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다탄두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한테 핵실험으로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탄두를 실제로 이 탑재했다고 가정한 ICBM을 이 15,000km를 통해서 미국의 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하는 그 반대로 미사일을 쌓아 올릴지 모른다. 자, 그렇게 될 때 미국이 받는 충격은 실제로 미국이 요격을 자신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클 거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문제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시달리지 말고 저 북한을 갖다가 일단 달래서 안정화시키자. 자, 그 속에서 또 북한은 이 SLBM도 발사할 거로 봐요. 신형 잠수함에서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상당한 부분이 협상으로 선택하게 되고 북한이 그런 점에 이 울릉도나 서해오도에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군의 개입에 대해서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겠다, 평택에로 쏘겠다고 협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중국 등이 나서서 협상을 하는 유도해주는 척하면서 협상으로 갈 거냐. 틀림없이 협상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나름 단계적인 도발들을 통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북한과의 협상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 모양새를 열어주려고 한다. 왜 열어주려고 하는가 하면 미국은 북한하고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ICBM을 없애고 북한의 핵 탄두 숫자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위치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철수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쓸 거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한미 간에는 동맹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깨지고 결국 한국의 안보를 희생해서 미국이 좀 더 안전해지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말하는 걸 보면 그러지 않죠. 그런데 월남이 정확하게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노리고 많은 피해를 감안하면서 사이공에 구정 공세를 벌이고 이 사이공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1969년입니까? 그 대사관이 베트콩에 의해서 습격당하는 모습까지 노출시키면서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을 지금
결정했죠. 그 과정에서 남베트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지요. 결국은 지금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국이 살기 위해서 중국이나 북한과 싸움을 벌였을 때 결국 미사일로 장거리 창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공격용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일본을 누가 막을 사람도 없어요. 미국도 안 막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한국 스스로요. 미국을 완전히 붙들어매는 전략을 쓰거나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전술핵을 갖다 놓으라고 하고 갖다 놓지 않을 때는 우리도 독자 개발하겠다고 미국과 지금 긴장을 불러일으켜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중국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중국이 완전히 지금 내년 가면 아마 시기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많아질 거예요. 북한이 더 도발을 서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만약에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무너져 가게 되면 도발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과 군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주한미군을 지금 어떤 형태로든 내보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이 한국의 이 지정학적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